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당 간사가 누구신가 하면 김진태 의원이십니다.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입니다. 조국 수석, 신임 민정수석과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둘 다 서울대 법학대를 나왔고, 네, 그리고 그렇게 둘 다 또 젊어서 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케이스인 면에서 네. 소년급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재학 중에 이제 그 사법고시를 통과한 케이스가 또 우병우고요. 영남 교육자 집안 출신이다. 이 점도 공통점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것도 농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담이 아니라 농담. 농담입니다. 어떤 분이 하도 조국 해가지고 네. 마누라까지 이렇게 조국 교수가 멋지다고 그래가지고 야, 걔는 조수석 아니냐? 나는 운전석. 뭐 안면 패권주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네.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비주얼이 훤칠하긴 했지만 네. 능력을 보고 기용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민정수석의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일반 법학자를 이렇게 딱 기용했다는 것 자체가 검사의 스승이죠. 판사의 스승이고. 아, 그렇죠. 변호사의 스승이고. 네. 그럼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근데 법조계에서 몸을 담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상징적이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크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개혁의 신호탄이 됐다는 해석은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농담하면 안 되니까. 또 여담. 오늘은 한번 농담의 끝을 보죠. 농담이 아니라 여담이에요. 여담. 이건 사실이니까. 예. 네. 제가 2011년에 조국 현상을 말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여기서 조국은 말 그대로 조국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조국 교수의 대망론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네. 조국 이름 팔아서 책 많이 팔라고 했던 거지 사실은. 당시 출판지의 트렌드였어요. 네. 그 책이 무려 18쇄가 찍은 겁니다. 18쇄를. 네. 그래서 하여튼 출판사도 대박 났고요. 예, 그랬었는데 낙곰수 이 바람에 그 어떤 얹혀가지고 그랬었습니다만 네. 조국 교수님을 그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번 갔었어요. 서울대로. 2010년에 갔을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조국 교수님이 그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인터뷰할 때.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학 동기였는데 그 여성이 계속 스토킹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계속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어서도 아니 다시 태어나서도 그런 경험은 못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십니까? 사람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더 수려하시니까. 아니, 근데 하여튼 그런 일들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 외모 때문에 약간 손해를 많이 입었다 해가지고 문 남성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조국 교수인데 이 조국 교수께서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됐고요. 검찰 개혁의 어떤 인선으로서 검찰 개혁의 어떤 상징을 담보하게 됐어요. 조국 교수가 뭐 무슨 검찰 조직이 없었다고 해서 검찰을 모르느냐 천만의 말씀. 무엇보다도 그 지난 9년 동안에 검찰 조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제일 예리하게 포착하신 분이 바로 조국 교수고요. 검찰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네. 자, 이제 다음 인사 수순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제 지금 검찰총장이 그만뒀잖아요. 네. 김수남. 다음 검찰총장 누가 되느냐. 그걸 폴로 할 걸 그랬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 뷰포인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외에 나머지 영역에서 사실상의 이런 그 민정을 살피고 또 공직자들 비리를 다스리고 이런 역할을 맡거든요. 네. 검찰의 검찰 역할을 사실상 지금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지만은 검찰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이런 행동 거지에 대한 그런 감찰 이건 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발발 떠는 거예요. 조국은 애누리 없다. 같은 검사 출신이면 혹은 뭐 그 라인에 줄 서면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병우처럼? 어느 정도 미리 좀 네트워킹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병우를 못 건드린 이유가 그중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 우병우가 뭐 앞서 들으셨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LCT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뭐 장모 뭐 부동산 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또 시비가 일었을 때 당시 검찰국장과 천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통. 아무리 천통.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1년에 천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천통이면은 하루에 두세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반성하세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또 시점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통화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 뭐 딴 네. 얘기 했겠어? 자기 수사 관련된 얘기를 물어봤겠지. 근데 지금 검찰국장 답변하는 거 보세요. 자기는 절대 통화 안 했다라고 하더니. 네. 통화한 기억이 없다, 나중에. 다들 동나니까. 네. 이런 나쁜 인간들이 지금 고위공직자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행정부 소속입니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뭐, 진짜 독한 마음 먹고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으로 보면은, 아무리 법무부 산하의 조직이긴 해도 수사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 내놨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이 정윤회 사건만 해도 네. 이거는 이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왜 청와대 문건이 밖으로 나갑니까? 네. 이런 여장하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니 네. 거기에 맞게 또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윤회 절대 수사 못했죠. 3인방 절대 수사 못했죠. 정유대가 검찰 소환 조사 받을 때 그때도 검찰이 실세맞이 하러 나온 검사가 있어서 그것도 논란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주 그야말로 엉터리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대로 보자면은, 법무부 산하긴 해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이런 행정부의 그 어떤 인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네. 행정부는, 그런데 뭐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기묘하게 검찰 수사와 관련한, 관련해서 청와대가 정보를 교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별 검사 혹은 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압수수색 하지 마. 거길 왜 하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건데 우병우는 세월호 관련한 수사를 할 때 네. 어디 서버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다이렉트로 그 지검장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뭐 청문회 나와서 부인했습니다. 네. 네. 이런 정말 야바위 정권, 이런 사이비 정권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촛불로서 파면을 시킨 것이고요.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데 새 정부가 단호하게 이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일임에도 국민들이 많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그동안 당연한 게 당연히 안 됐기 때문이죠. 네.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여기서 갑자기 당연하지 게임 해보고 싶은데. 당연하지. 예, 그래요. 이런 민정수석 조국 교수의 이런 앞으로의 행보 상당히 주목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근데 우리 김프로가 이제 금요일마다 나오는 김프로가 네. 자주 하는 말이 그냥 예를 들어서 진짜 변호사로서 상당히 강단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 앉히면 됐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데 검찰이 또 꼴에 또 자존심은 또 세요. 존심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막 찍어 내린다든지 뭐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집단적 저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저의 명저 조국 현상을 말한다가 몇 가지 맞춘 게 있어요. 2012년 대선은
안 될 것 같다. 아, 맞아요. 그거 제가 한번 예측했었고. 2017년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죠? 이제 물론 틀린 것도 많아요. 2017년에 조국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의. 조금 좀 너무 앞서가는 핀트가 좀 맞지 않나요? 어쨌든 청와대 입성은 맞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다 사표받아라. 한 뭐 1,000명 넘거든요. 2,000명 되나요? 2,000명쯤 될 겁니다, 아마. 그 검사들 사표 다 받고 지금 뭐 민변 변호사라든지 양식 있는 변호사들 많다. 이런 사람들 다 검찰 조직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한번 물갈이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야, 세상에 김용민이가 또 맞췄네.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됐다. 이 점. 아,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짜릿합니다. 짜릿해요. 어떤 그 야바위 평론가에 비하면 너무나 나는 훌륭하다. 어떤 야바이 평론가요? 어떤 야바위 평론가 소개를 해드릴까? 이 사람 어떻게 예측했냐면은 네. 2014년 그 지방선거 때 세월호 이슈는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뺏길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은 부인의 성형술 논란 기억하십니까? 네. 예. 그 말도 안 되는 마타도였는데 이 성형수술 논란으로 역전당할 것이다. 그 정몽준 후보한테. 네. 그리고 2016년 총선으로 넘어와서 민주당은 100석이 최대치일 것이고 아. 2당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누구죠? 그리고 또 네. 이번 대선은 사람들은 대부분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아직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해외 언론들이 안철수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따라서 여론조사와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예측한 분이 바로 신율 명지대 교수입니다. 그분 또 어제 기사 보셨죠? 예, 문재인은 안면인식 장애인이다. 이걸 학생들 앞에서 얘기했던 네.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능력이 부재하다, 뭐 불성실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기대, 희망 네. 이거를 마치 전문가 의견인 양, 객관적인 평가인 양 둔갑해서 얘기한 것이죠. 이런 엉터리 그런 예측, 엉터리 관측. 네. 예. 이게 참 이런 관측에 비하면 김용민의 예측은 수치는 좀 또 시점은 좀 틀려도 대개는 맞아간다. 항상 섬세한 디테일이 하나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는 아니야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맞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당연하지. 예, 예, 당연하지. 오늘 일단 조국 교수 일단 임명한 것 자체가 다른 정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조국 교수를 천거하고 발탁하는 거는 사실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국 교수가 수용했다는 점이 상당히 전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누가 밑에서 받쳐줄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인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검찰총장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 검찰들은 드러내놓고 반발을 못하죠. 검사들은. 네. 하지만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앞으로 검찰의 동태가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반발한다 사표 다 받아야지. 그때는 깔끔하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야 너희 말고도 검사할 사람들이 사단병력으로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검사들이 약호가 좀 죽습니다. 아니 지난 정부 또 지지난 정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 검사들이. 예? 물론 이제 훌륭한 검사도 덜어는 있습니다.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대개 이 정치지향적인 검사들 이자들이 반발한다 사표 낸다 깔끔하게 내는 즉시 바로 수리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